아재분들은 농사 안 지고. 안 지우 나가시오. 다 나가. 농사 지면은 애들 못 가르쳐 먹어요. 농사 지갖고 어떻게 애들 가르쳐 먹어. 시골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스러워. 좀 나라 자체가. 예전에 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농사 짓게 된다. 이런. 그 공부를 안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존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농부와 유통인과 소비자는 그냥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다. 우리나라도 5%밖에 안 되거든요. 95%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는 농부가 돼서 가방 하나 둘러매고 길을 가는 이분, 생명평화마을 황대건 대표입니다. 1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야생초 편지로 유명한 분이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야생초를 만나면서 이런 생태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죠. 풀은 선생님이 요즘도 가장 즐기는 식재료입니다. 그건 무슨 풀이죠? 이거는 야생초라기보다도 금계국 화초인데 이 이파리도 맛있어요. 이게는 이제 별꽃 샐러드 하기 해먹기 아주 좋은 풀이죠. 이 환삼덩굴이에요. 이게 끔찍한 풀인데 그냥은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는데 까칠까칠하거든. 근데 이걸로 된장 넣고 국을 끓이면 맛있어요. 먹을거리 걱정이 많은 세상인데요. 선생님은 자연, 특히 야생초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슈퍼를 이용하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야생초를 먹는 거죠. 선생님은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도 음식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아까 딴 그 환삼덩굴. 현대인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말이 점점 험해지는 이유가 저는 음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보들로 몸이 가득 차 있으니까 신경질적이고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친환경 유기농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인데요. 도시 목상에서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라오실 때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도 있으시죠? 당연하지. 야, 얘들아 잘 컸니? 잘 있었니? 어제 저녁에 별일 없었니? 소나기가 왔다는데 성하니? 하고 물어보지. 텃밭 상자가 31개나 되는데요. 봄엔 상추 등 쌈채소로 1모작, 가을엔 김장용 무, 배추로 2모작. 그리고 3모작도 있습니다. 밀하고 보리하고 시금치를 또 심을 거예요. 그래서 산모작. 그래서 겨울 내내 보리, 밀 싹 베어 먹고 시금치 갖다가 요리해 먹고. 나 일 좀 해야겠으니까 방금 왔어요.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먼저 심은 씨앗 사이에 가씨를 뿌리려는 겁니다. 혼자 가면은 그게 벌레들이 혼란 일으켜버려. 저기요? 저쪽에 구멍. 세 알씩. 그런데 느닷없이 취재팀에게도 일거리를 주시는군요. 응? 취재하러 왔다가 텃밭 실습 특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나도 먹고. 취재팀도 좀 거들어서 가시 파종은 잘 끝났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해요. 이 올바른 음식이 뭐냐? 이게 하늘과 땅과
햇볕과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흙을 살리는 일, 흙을 살려서 거기에 작물, 농산물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일, 이 과정이죠. 경기도 과천시 남태령 산기슭에서 사람들이 농사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토종과 생태 농업을 지향하는 온순환 농부학교 수강생들입니다. 괭이질 솜씨가 탁월한 이분이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안철환 선생님입니다. 무는 전뿌림을 하는데요. 한 근육에 한 5알씩 해가지고 호미 한 자루 간격으로. 그래서 한 줄은 배추 심으시고 한 줄은 무를 심으세요. 그래서 조금 서투른 모습도 보이지만 다들 표정은 좋네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재미에 푹 빠졌기 때문이겠죠. 이런 거 하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거든요. 아까도 스트레스가 진짜 이게 흙 만지고 이런 게 진짜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농사에 또 이런 재질이 있다는 거를,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숨은 재능이 있구나. 어쩌면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왔을 것 같은 분들인데요. 뒤늦게 무슨 바람이 분 걸까요? 건강한 삶을 오로지 지키는 건 내 자신뿐이라는 거를 절실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오고 귀한 걸 먹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우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 먹거리를 믿지 못하는 먹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에 삽과 호미를 들게 됐군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저 무조건 뭐 미국에서 오든 달나라에서 오든 내 몸에만 좋으면 돼. 이렇게 너무 퍼져버렸어요. 그 걱정되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 내 몸을 살려주는 음식에 관점을 바꿔야 된다. 내 땅을 살리고 내 자연을 살려준 게 내 몸에도 좋다.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상가엔 이상한 식당이 있습니다. 평범한 식당 같은데 뭐가 이상하죠? 완성된 제품을 사오는 건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저희가 다 만들어.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이분이 식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남는 게 있나요? 재료비가 저희가 한 45%에서 막 50%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제 월급이 잘 안 나와요. 원래 이런 데 식당에 제일 어려운 게 양념이 제일 비싸고 어려운 것 같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뭐 된장, 간장 이런 게 남는 게 없고 어려운 점도 한둘이 아닌데도 문을 닫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돈을 못 맞추는 역사를 계속하는 거는 근데 진짜 하다 보면 먹는 거를 주는 일이 이 돈을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먹을거리 때문에 걱정이 많은 손님들 입장에서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 그냥 옆집 아줌마처럼 이렇게 밥 하셔가지고 집밥을 이렇게 주시니까 신뢰가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또 자주 오게 되죠. 서울 은평 뉴타운 한 상가엔 마을 공동부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쓸 수 있는 부엌입니다. 부엌이 지금 사라지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재료비를 대고 반찬을 만들어 집에 가져가는 모임인데요. 함께하니 시간도 돈도 많이 절약된답니다. 안 달지? 네, 안 달아요. 감사합니다. 모임의 왕언니인 김복덕 할머니, 딸이 억지로 권해서 나오시게 됐다는데요.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 안 올라 있었어.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쏠쏠해 재미가 있어. 함께 수다를 늘어놓으며 하다 보니 2가지 음식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좋게 음식을 나눕니다. 들어간 재료비를 나누면 오늘 일은 끝입니다. 나누기 4는 많이 줄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살려면 이 가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하니까 양념값도 나눠지잖아요. 헐싸. 다음 날 공동부엌은 다른 사람들 차지가 됐네요. 음식 봉사 모임입니다. 공동부엌은 하나의 부엌을 여러 팀,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또 핵가족 시대에 할머니와 엄마, 아이들 3대가 존재하는 공간이란 것도 특별하죠. 보통 집이나 학교에서 밥을 먹는 거는 그 조리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부엌에 와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같이 또 음식을 나눠드리는 역할까지 같이 하니까 음식에 대해서 훨씬 더 친밀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같이 가지는 것 같아요. 공동부엌은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임대료를 책임져 주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헤어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있는 걸 직원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삭막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음식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답답해서. 날이 너무 좋죠. 날이 정말 좋아요. 목요일만 나도 아직도 맛있게 해갖고 와서 좋아요. 저희 반찬 맛있죠, 어머니? 은 안 남기고 손주도 다 먹어.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고 결국 건강하면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 경기도 과천 텃밭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당근은 이걸로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직접 심은 채소와 작물을 수확하러 온 건데요. 잡초 제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네요. 오 대단한데. 근데 진짜 얘는 뿌리가 잡초로 낯을 친환경으로 가져올까? 잡초로 친환경으로 키우셨나 보네요. 사실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따라온 겁니다. 현수야. 텃밭 주인들은 아이들이 작물을 수확해 기부하게 하려고 그치? 오늘 하루 텃밭을 내놓은 거고요. 애들이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농산물의 소중함도 사실 모르고 그냥 먹는 것만 아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게 연관되고 순환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일은 끝났습니다. 수확물 여기다 모아주세요. 우리 얼만큼 오늘 뿌렸냐 보자. 학생들은 무얼 느꼈을까요? 농사 짓는 게 잡풀 뽑는 거라든가 저거 작물 따는 거라든가 힘들다는 거 알게 됐고요. 많이 능력자세요. 오늘의 자원봉사가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땅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좀 평생 자라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원도 홍천인데요. 논두렁에 먼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서울의 한 대안학교 중등과정 학생들이 1년간 농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내기를 도우러 온 겁니다. 학생들의 친구이자 멘토인 물걸리 마을 주민들도 응원하러 왔네요.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2년차 됐는데 처음에 이제 2년차 친구들은 자인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가소로웠어요. 여기서 수확은 얼마 안 나겠지만 친구들이 자인농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농사가 이런 농사가 되지 않을까. 드디어 모를 심으려는 모양인데요. 먼저 농장학교 학생들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고 같이 이거를 공이나 경단 모양처럼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심으실 때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모내기가 아닙니다. 논에 물도 없고 갈지도 않았고 풀도 듬성듬성 보입니다.
자연농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건 정말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정말로 학교에서 농사하는 거는 힘들어요. 교사들도 일단 너무 힘들고 사실 뭐 아이들도 즐겁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온 학교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거는 그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겠죠. 농부 경력 2년 차 심홍섭 씨가 모종에 물을 줍니다. 9월 하순인데 어린 모종이 많이 남은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모종이 벌써 2번 죽어가지고 지금 3번째 만들어서 지금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어졌죠. 홍섭 씨는 대학 졸업 후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농부가 됐습니다. 29살 먹고 이제 가출을 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 다 취업 준비하는데 혼자 막 땅 보러 다니고. 친구와 의기투합해 시작했는데 곧바로 시련이 닥쳤습니다. 길에서 채소를 팔다 쫓겨나기도 했고 땅 사기도 당했습니다. 친구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려고 지난해 초 이곳으로 온 겁니다. 홍섭 씨가 김을 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제가 왼손잡이인데 다 왼손잡이를 위한 연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왼손잡이는 호민도 따로 써야 되고 나도 따로 써야 되는데. 홍섭 씨는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는 어렵겠다고 생각해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허브에 주력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채소들이나 허브들이 거의 다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분들은 이거 여기는 진짜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막상 시작하니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진짜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진짜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장 어려운 건 파는 일이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읍내 장에도 못 가서 택배로만 팝니다. 서울로 팔러 갈 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왜 판매가 어려운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절실히 이제 좀 깨닫게 된 거죠. 농사만 짓더라도 이제 하루가 모자른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 직접 유통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입니다.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농부들이 와서 그래요. 농장 너무 지저분해요. 깔끔하게 풀 좀 메고 깔끔하게 짓지 왜 이렇게 농사 짓냐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얘네는 잡초인데 말 그대로 쓸모없는 게 아니라 다 얘네도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그 땅속으로 막 길을 내주기도 하고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풀을 들춰보니 꼬물꼬물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벌레들입니다. 8년간 땅을 갈지 않았더니 이렇게 늘었는데 요 녀석들도 농사를 거두는 훌륭한 일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땅들은 다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문용어로 떼알 구조라고 해요. 동글동글해서 그 사이사이에 다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뿌리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얘가 거름이 들어가면 고기 저장도 하고 물도 저장도 하고. 농장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작물들도 많습니다. 얘는 좀 신기하죠. 얘 3층파예요. 이게 바로 씨앗이에요. 이게 씨앗. 이거는요 토종고추예요. 칠성초라고 조금 안 매운 종류의 고추를 심고 있어요. 꾹 눌러주면 끝이에요. 잘 커라. 고추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밀집해서 키워요. 막 한 20cm, 25cm마다 쫙 2,000포기, 3,000포기 한 밭에다 다 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고추가 좋아할까? 그 고추의 열매는 우리가 먹으면 좋을까? 권태욱 씨가 모아둔 빗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액체를 섞습니다. 뭔가 좀 귀한 것 같은데요. 마늘밭에 뿌리는군요. 정체불명의 액체.
뭘까요? 이것은 물이 들어가서 액비라고 해요. 우리 밭에 있는 풀, 이렇게 작물에도 덮어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러면 풀을 이쪽에다 넣어요. 넣어서 만든 액비예요. 그래서 엄청 귀한 거죠. 맑기도 되게 맑죠. 냄새도 안 나. 이 많은 액비들이 이 농장의 자랑거리이자 농사 미천인데요. 다 좋은데 이런 식의 농사는 힘은 더 들고 돈은 덜 된다고 하던데요. 이걸 못 알아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밖에 그 행복을 모르니까. 행복을 다 나눠서 함께 공유하면 좋은데 그 행복을 공유할 사람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첫 수확한 감귤입니다. 5,000원씩이에요. 4,000원이야. 더 주시려고요? 마트에서 파는 것만이 채소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외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밭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되게 재밌어요. 물건을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있는 직거래 시장이라 인기가 높습니다. 사실 이곳 물건들은 값이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솔직히. 예. 근데 비싸도 그만큼 값을 하니까, 그리고 농부의 그 땀이 느껴지고 정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말 열변을 토해서 얘기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전 그 모습이 너무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짓는 김신범 안정화 부부. 꾸준히 도시장터에 나오고 있는데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할까 하는 게 늘 고민이랍니다. 처음에는 이거 얼마면 살래? 저희 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가격을 정했거든요. 이거 10,000원이면 사겠어? 아니? 그러면 얼마면 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나중에 집에 가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차이구나. 약간 그런 걸 느끼게 됐죠. 네. 시골집 뒷곁에서 대추를 털고 있습니다. 덜 익긴 했는데 간식용으로는 적당합니다. 약을 안 하고 그냥 자연으로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키운 것보다 모양이 안 좋아요. 수확한 대추를 마당으로 옮겨 열매를 추려냅니다. 색상이 참 예쁘다.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새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손 많이 안 가는 게 없죠. 권양숙 씨는 여성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 회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비자 회원들에게 보내는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이나 이런 게 하우스나 이런 데 심은 것보다 훨씬 강하죠. 이게. 그래서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좀 좋은 거 주고 저희는 좀 덜 좋은 거 먹고. 밭에서 뽑고 다듬고 포장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이거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요.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가장 힘든 일은 역시 풀 뽑는 겁니다. 돌았으면 또 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고. 그래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초제 등 화학 비료를 치는 겁니다. 이제 미생물을 여러 종류를 섞고 해서 EM도 섞고 해서 발효를 시켜놓은 거예요. 일단 숙성을 시켜갖고 이제 작물에다가 이제 뿌리 활착도 되고 다른 이제 약 같은 거 할 때 섞어서. 시중에서 유기농 농약을 사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작은 병 한 병에도 한 2만 원에서 5만 원 그 정도까지 하니까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하다가 좀 힘들어서 그 비용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농사를 짓는 거는 좀 소비자들이 좀 알아줘야지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러면 좋긴 하죠. 근데 알아주시지 않더라도 뭐 저희가 사명감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먹고 하는 거는 양심에 따라서 농부는 아무래도 좀 양심이 좀 발라야 되니까. 지금 농촌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을 더 힘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 말입니다. 뭐 굳이 힘들게 비싼 거 사 먹지 않아도 되고 바로 뭐 가까운 중국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농업 기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기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수입 농산물을 싸게 사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소비자 회원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선물로. 예쁘죠? 읍내에 있는 언니네 텃밭 영광지부. 회원 10명이 소비자들에게 보낼 꾸러미를 싸고 있습니다. 메리치하고 다시마 같은 거는 이제 사서 봅니다. 받아 드시는 분들, 소비자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러죠. 네. 모든 다 지금 현재 꾸러미는 다 그래요. 그분들이 다 드시고 얼마만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있잖아요. 권양숙 씨가 이틀 동안 준비한 것들을 싣고 왔습니다. 그럴 때는 남자의 손이 간절히 필요하죠. 이거 쪽파 다듬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겠네. 한참 작업 끝에 꾸러미 55개가 채워졌습니다. 어떤 게 담겼는지 볼까요? 이거는요 대표적인 제철 채소인 쪽파이고요. 이것도 열무를 데친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 2시 강원도 원주천 둔치주차장. 꼭두새벽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을 팔러 온 원주시 농부들입니다. 여기 얼마만큼 자주 나오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와요. 3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파시려면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잠은 언제 주무세요? 이렇게 갔다가 가서 한 1시간 정도 자요, 집에 가서. 그리고 또 일 시작하고. 그렇게 해요. 아주머니들이 국수로 허기를 달랩니다. 십시일반 2,000원씩 모아서 시켜 먹는 거라 반 그릇씩밖에 안 됩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팔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흡족합니다. 싸도 싼 대로 팔고 비싸지면 비싼 대로 팔고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지, 여기 농민들은. 날이 밝자 원주 시민들이 장터로 나옵니다. 비가 와서 평소보다 손님은 좀 줄었네요. 미리 따지 않아서 알맞게 잘 익고 잘 자란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가 주인을 기다립니다. 시장이 좋아요? 예, 좋아요. 뭐든지 싸니까. 여기가 싸요. 예. 그러니까 좋지. 가게는 조금 비싸고 가게 짐을 그래서 비싸고 여기는 그냥 땅에 앉아 파니까 조금 싸고 그래. 이곳에서는 조금 흠집이 난 과일, 벌레 먹은 채소도 잘 팔립니다. 이 팥찌 같은 거 파는 걸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같은 경우에 큰 도움이 돼요. 왜 집에 살림살이도 할 수 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농부들도 돈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런데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파는 겁니다. 한 번 나오실 때 얼마 벌어 가십니까? 아니, 그건 대중은 못해요. 물건이 많고 잘 나갈 때는 많이 나가고 안 팔릴 때는 뭐 10,000원에서도 못 팔고 가는 거지. 근데 조금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 팔로가 없는 사람이 많아. 여기도 가입 안 하고 이러면 팔로를 못 해요. 못 팔아먹어. 전라북도 장수. 큰 일교차를 이용한 고랭지 사과 재배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장수의 한 영농조합. 추석 대목 출하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문객이 여기저기를 꼼꼼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일 장수 공석진 씨입니다.
추석이 빠를 때는 익힌 놈부터 먼저 방식이 틀려요. 약간 같은 크기로만 저장을. 공 씨가 이곳 농부들과 인연을 맺은 건 4년 전. 그런데 지난해가 돼서야 거래를 텄습니다. 여긴 조금 오래 걸렸죠. 보통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제가 먼저 직접 먹어도 보고 실제 그분들 농사 어떻게 지시는지 과정을 검증을 해서 저도 어차피 이제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장수해 온 게 4번째인데 이번에 온 건 추석 때 팔 물건을 알아보는 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수확이 굉장한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1년의 결실을 맺는 과정인데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 기쁨을 그냥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확철만 되면 농부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B급 농산물인데 여기에도 똑같은 땀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뜨겁거나 비가 오나 이 365일 여기 서서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의 결점도 없이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결점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거를 못 먹는 사과라고 분리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모지상주의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별을 좀 두지 않고 판매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공 씨의 이런 독특한 판매 방식을 생산자들도 신선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소비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다 못하는데 예. 누군가 같이 해주는 그런 동지가 생긴 입장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동반자입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도 공동 생산자라는 말도 있죠.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농부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건 이런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수입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저희 농민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게 되고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자꾸적으로 이용을 해줘야 생산자도 자꾸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게 말 그대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농사는 농민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짓는다. 95%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는 농부가 돼서 농부와 함께 한다면 농부들도 생활이 좀 나아지고 도시민들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